지금 누가 내란 세력입니까?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두 세력이 정면 충돌하면서 사실상 내전 상황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단행했던 친계엄 세력, 또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 수사를 방해하며 계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반계엄 세력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세력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치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세력이 반계엄 세력, 반란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반란입니다. 반계엄 세력은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해왔던 정보사령부마저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언론까지 반계엄 세력 편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이 위기를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차분하게 강철 같은 의지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또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도 감옥에서 대통령 탄핵 소식을 접하고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가 끝까지 싸웁시다 라는 옥중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결연한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통령과 김 장관의 이런 자신감과 확신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국가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반면에 반개혁 세력은 지나치게 조급하게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안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정권 찬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덮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수사 행위 자체가 반란입니다.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이들은 문재인의 수많은 범죄에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던 검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모시고 있던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소환장을 보냈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심지어 체포설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김만배가 반계엄 세력을 대상으로 수천억대 돈을 뿌렸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검찰과 법원의 돌출 행동은 단순한 사법적 행동을 넘어서 그 배후에 심각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천대엽 대법관은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에서 고도의 전산기술과 대규모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 이유로 선거 무효소송 175건을 전부 기각해버렸습니다. 특히 인천 연수구 재검표에서 드러난 명백한 불법 투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판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가 법원 행정처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군 특수권 행사로 몰아가면서 내란죄 프레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수상한 의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법부 2인자로 막강한 위치에서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해야 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해야 합니다. 공직에 있는 판사가 이렇게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선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수상한 행동입니다.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특수본의 박세연 서울고검장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15일 출석하지 않았다고 언론의 수사 상황을 흘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체포 구속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리한 수사도 문제이지만 특히 민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배우가 매우 수상합니다. 검찰은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막가파 월권 수사입니다. 이런 작태를 방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반란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내란 혐의의 수사는 경찰 소관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적 권한을 넘어 내란 수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이첩 요구까지 무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재차 이첩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검찰은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치유의 법권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경찰, 공수처, 군, 검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를 강행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제 헌재로 넘어간 상황에서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헌재법 제51조에 따라서 헌재 탄핵 심리가 중단되게 됩니다. 법원의 3심 판결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통령 공백 상태는 계속될 것이고 검찰의 불법적 수사로 인해서 국정 공백은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과 박세연은 현대고 서울대 선후배 관계입니다. 또 이들은 아버지 세대부터 검찰에서 깊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선봉장에 서 있습니다. 박세연 검사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이번 계엄령 특수수사본부장을 맡아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몰아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정치권에서 이미 잔인한 배신의 상징으로 전락해 있고 이들은 정말 충격적이고 비통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의 결연한 의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민주당의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제시했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검사들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고발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지금 완장을 차고 설치는 반국가, 반계엄 세력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일망타진될 것입니다. 역학적으로 현재 상황은 우리가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나 보수는 과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위대한 세력들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수는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유석종님 감사합니다. 임종근님 감사합니다. 선희리님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